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1박 2일에서 2박 3일 늘었습니다. 어떤 시그널로 해석해야 됩니까? 김창수 지사님. 협상할 게 많다. 이제 할 얘기가 많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의제가 복잡해졌다. 이런 겁니다. 우선은 원래 예정됐던 의제와 그다음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이란 전쟁이 주요한 의제로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 생각은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란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원래 미중 사이에 있었던 의제들 중심으로 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트럼프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지금 트럼프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전에 이란에서 답장이 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정전으로 가는 기초를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이제 이란이 보낸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란 전쟁의 어떤 종전 협상이 될 가능성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전쟁 문제가 미중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수로 지금 작용했기 때문에 하루 더 연장되는 거로 일단 생각합니다. 긍정 부정.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다. 네. 왜냐하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찬찬히 이야기해 그렇죠. 보겠다. 1박 2일로 원래는 한 번만 1박 2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1박 2일로 만나가지고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을 풀기는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이 하루를 연장했다는 것은 양 정상이 이 사안의 심각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양 정상 모두가 이게 길어진 경우를 원치 않습니다. 미중 모두가 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이란 답변 방금 읽었는데 완전히 용납 불가하다라는 보도가 4시간 전부터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협상이 자초 위기에 놓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트럼프가 이제 이걸 이란 전쟁을 3월에 끝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라는 중국 목줄을 딱 진 다음에 4월에 중국 가려고 했던 게 원래 계획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란 전쟁이 꼬이면서 4월이 5월로 연기된 거고 더 악화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중국의 생명줄을 탁 틀어진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려는 구상은 깨졌다. 이거는 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오히려 중국이 더 조금 협상의 레버리지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는 중국을 눌러놓고 좀 관리하려고 간다기보다는 일단은 당면한 위기를 틀어막고 긴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미국의 약간 조금 더 조급한 위치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중국과 무역위원회를 만들자 그러고 중국은 투자위원회를 만들자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관세, 무역 그다음에 투자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금융까지 관장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구가 예견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관리되는 경쟁 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제불능에 막 히토리오까지 막 튀어나오고 뭐가 막 서로 간에 관세 때리고 이러는 어떤 관리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미중 관계에서 이제 관리되는 경쟁 체제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호 이제 절충과 타협의 모색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좀 어려운 문제가 이란 문제, 대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이번에 달라질 건데. 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역할 확대를 미국이 촉구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이제 이란에 대한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가 있을 것 같고요. 대만 문제가 이게 이건 대만으로서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올해 2월에 얘기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난 130억 달러 대만 무기 수출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부탁하니까 되는 거야.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웃깁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시진핑, 그 다음에 트럼프, 푸틴 뭐 다 좀 이상해요. 여러 가지로 상식에 맞지는 않아요. 여하튼.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킹스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킹스 클럽. 우리가 킴스 클럽은 아는데 킹스 클럽은 또 처음 들어보네. 킹스 클럽은 여기고. 예. 킹스 클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킹스 클럽에 뭐 푸틴도 있고 찰스 왕도 있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분들 이제 네. 앞으로 모임들 있지 않아요? 저기 킹들의 모임. 요걸 잘 보셔야 된다는 네.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예. 또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AI예요. AI. 예. 지금 저 AI 문제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에 쓰이는 거, 핵 전쟁에 AI가 쓰이는 거, 또 막 해킹, 보안 이런 문제들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긴급한 협의가 예상이 되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찜찜해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번에 중국이 AI 반도체 첨단 분야에서 미국에 좀 강력한 투자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거 좀 완화해 줘라. 이런 요구를 할 거다. 시진핑의 전략은 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 장벽이 너무 크다. 그것 좀 낮춰줘. 제재가 많다. 이것 좀 없애달라.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네. 이게 시진핑의 기본 전략. 기본 노선. 네. 그다음에 기술 통제하지 마라. 중국의 기술 통제하지 마라. 그렇죠. 요게 시진핑이 얻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도체도 좀 더 주고. 더 주고. 요게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투자해서 들어가겠다. 반면에 트럼프는 뭐냐면은 저 대두를 니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산다는데 미국 거 사고. 미국 그거는 콩사란 얘기는 계속 얘기가 있어요. 콩 사고. 예. 그다음에 저기 저 보잉사 여객기 예, 500대. 사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무역 체제의 적자 해소. 이게 트럼프의 그 제일 큰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한쪽은 무역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적자 해소를 위해서. 시진핑은 투자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역투자위원회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새로운 관리기구가 생기는 건데 네. 이게 바로 관리된 경쟁 체제. 그러니까 서로 그동안 미중 간에 막 계속 누가 세계를 제패하느냐 가지고 세게 붙었는데 무역 전쟁하면서 근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지 말고 야 우리 논아 먹자.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미중 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맞습니다. 둘이 이제 완전히 분리독립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또 디커플링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엄청 앞장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대신에 미국 내에서도 디리스킹으로 그러니까 갈라서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걸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중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는 네. 미국 내부 회사의 이른바 이제 반중 세력들, 장동혁과 손잡고 있는 이 반중 세력들, 디커플링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디리스킹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부각시킬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의도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중 사이에서는 무역위원회든 투자위원회든 금융위원회든 이런 미중 간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어떤 조직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촉진제로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중국은 김정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도를 사주고 왜냐하면 대도는 그냥 뭐 단순하게 콩이 아니라 트럼프의 남부 지지 기반인 농민들에서 트럼프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도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잉사 항공기 미국이 이제 구매하는 걸로 해서 트럼프는 미중 사이에 서로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또 원하는 거는 이 히토류를 미국이 자체적으로 제3의 망을 통해 가지고 히토류 공급이라든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또 버는 것 이런 거를 또 트럼프는 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김정은이 말하면 대만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 미국의 트럼프의 양보를 얻어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에서 미중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게 이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상 그 전부터 미국이 어떤 남미라든가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넓게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도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일면이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종의 모태똥식 그 지구전론으로 해가지고 지구전. 네. 그렇게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렇죠. 진짜 네, 이번에 오랜만에 지금 듣는다. 시진핑이 지구전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쎄 치고 나오니까 네. 슬쩍 빠졌다가 또 미국이 주춤거리면은 밀고 가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구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구전론을 쓰면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다급한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보다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걸로 네. 트럼프에게 카드를 던지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당연히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행위를 중지를 하고 빨리 종전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란에 압박을 넣으라고 하면은 그 카드를 지구전론을 사용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게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경우에 그걸 가지고 중국은 미국에게 요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뭘 요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는 새로운 것을 중국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게 뭘까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게 봐야 됩니다. 전체 우리가 지도를 봐야 됩니다. 네. 그 지도를 봤을 때 그걸 과연 이제 요구를 하는 거를 들어줄 수 있는 카드를 또 트럼프는 쥐고 있어요. 그 카드가 뭐냐면은 우선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마두로 정권과 오랫동안 네. 석유 원유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네. 일종의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걸 빚 갚는 걸로 해가지고 원유를 네. 사들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 부채로 지금 빚을 받아야 될 게 네. 한 150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가 예, 지금 예,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미국이 지금 때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당연히 중국은 그걸 풀어주라고 할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은 또 예. 그거를 풀어주는 걸 가지고 협상 카드로 예. 쓸 건가 말 건가. 이제 트럼프 머리가 계산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되고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야 하고 쌩 까면서 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그걸 가지고 또 고도의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의제 거기에 이제 이란 문제가 크게 중요한 변수로 부각됐고 그럼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카드만을 가지고는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과연 끄집낼 것인지 안 끄집낼 것인지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로 그게 작용합니다.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은 네. 지난 4월 27일 날 그 중국 상선이 이제 상하이에서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거를 미국의 저 구축함이 차단한 사건이 있죠. 예. 그날 4월 27일 날 중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는데 네. 미국이 군사적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상선에 대한 규제 또 그 상선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구애되지 말으라고 그 회사에 지시를 한 겁니다. 그냥 뚫고 나가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그때부터 중국의 대규모 상선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지금 파키스탄에 중국 상선 정박된 숫자가 340정. 그다음에 그걸 포함해 가지고 이란 쪽의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대기 중인 총 선단이 600척입니다. 와, 한 1,000척. 네. 그런데 저기 에브럼 링컨호 항공모함하고 구축함이 지금 차단 작전을 알아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관심사가 아니고 저 밖으로 나와가지고 갔네. 인도양 쪽으로 지금 빠져나갔어요. 어. 그래가지고 태평양 쪽에서 네. 거기서 중국 선단 몰려오는 걸 지금 기겁을 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명랑해전 때 네. 외선 130척이 저 새까맣게 몰려오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네. 이거 어째야 돼? 그러니까. 이러는 건데 뭐 미국이 뭐 이순신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중국식 인해 전술이 이게 이란 쪽으로 그러면 600척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차단할 테면 해봐.
이 대충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으로 논의가 그러니까 되겠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예. 미중 간의 항해 자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 오히려 이란이 주변부로 밀리고 예. 그렇지. 미중이 주된 그걸로 이 전쟁은 진짜 왜 하는 건지 정말 처음에 핵 협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레짐 체인지 나오다가 호르무즈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그리로 가는 거죠. 간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 네. 전쟁의 이면에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란이 문제가 아니었네. 배경에는 이제 미중 간의 세계 전략을 가지고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네. 있는데요. 미국, 멕시코, 카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이제 US 멕시코 M, 카나다 C, USMCA인데 이게 이제 6년마다 이걸 검토회의를 해야 되는데 7월달에 검토회의를 합니다. 근데 5월 27일부터 네. 그 예비 회의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쟁점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멕시코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압력을 트럼프가 계속 넣으니까 얼마 전에 멕시코의 세인바움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50%로 매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중국 물품들이 멕시코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는 자유무역 협정이 제일됐으니까 저가로 미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려 가지고 멕시코가 네. 중국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 미국, 멕시코, 카나다 이 자유무역 협정을 예. 좀 5월 27일부터 이제 협정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시작되니까 그걸 앞두고 그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또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멕시코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멕시코 물품의 80%가 예. 멕시코 수출의 80%가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관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일단은 50% 관세를 때려놓고 자유무역 협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세인바움 대통령의 예. 전략인 거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 세인바움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엄청 지지 높아요. 60% 70% 지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BTS 와가지고 또 예. 뭐 5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궁 앞에. 그렇죠. 대통령 궁 앞에 온다 BTS 온다 했더니 5시간 만에 5만 명이 모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여러 가지가 막 이제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 세 개가 어떻게 재편되느냐. 잠깐만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거 마무리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멕시코가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중국은 멕시코를 통해서 북미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또 5월 27일부터 바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미중이 어떻게 카드로 쓸지 네. 물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을 거지만은 이건 역시 잠재된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복잡합니다. 머리가 얼얼한데요. 예, 굉장히 유럽, 아시아 다 복잡해요. 지금 막 그 전 세계가 난리다 싶은데 이 와중에 그래도 이제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 이란 전쟁은 미중이 만나면 끝나는 거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예. 지금 이란은 보니까 예. 어떤 본인들이 승전국의 그 마인드로 미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군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쫓아냈다. 네. 우리는 승전국이다. 승전국이니까 그 권리를 갖겠다는 게 통행 여부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우리